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선수, 역사상 최고의 감독, 역사상 최고의 혁명가 요한 크루이프는 2016년 세상을 떠났지만 축구계를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는 아직 크루이프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감독의 반열에 오른 과르디올라, 그도 크루이프의 제자였고 메시, 이니에스타, 차비도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의 유스 시스템을 재정립하면서 배출된 레전드들이며 라마시아 출신 선수들은 유럽 축구를 호령했던 스페인 무적함대의 척추로도 활약하는 등 크루이프가 현대 축구에 끼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중 토탈풋볼을 경기장에서 구현해냈다는 점은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도 꼽히는데요. 오늘은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의 지휘봉을 잡았던 시절 어떠한 전술을 사용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이프이즘, 이는 크루이프가 추구하려 했던 세 가지의 전술 철학입니다. 첫 번째로는 점유율. 크루이프는 본인의 팀이 상대보다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길 바랬습니다. 공을 오래 소유할수록 그만큼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선수들 간의 좁은 간격입니다. 동료들 간의 거리를 짧게 유지할수록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와 움직임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더라도 순식간에 압박을 가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중원에서의 수적 구위. 크루이프는 모든 공격과 수비는 중원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으며 중원을 장악하는 것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크루이프이즘은 축구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으며 현대 축구의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크루이프가 한때 많이 사용했던 포메이션은 4-3-3. 그러나 그의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원에서의 다이아몬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팀들은 4-4-2 포메이션을 사용했었는데요. 크루이프는 2명의 공격수를 상대로 4명의 수비수를 세우는 것을 대단한 낭비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수비수 1명을 한 칸 올리며 중원에서의 다이아몬드를 구축함으로써 압도적인 중원 장악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선수들이 일렬로 서 있기보다는 대각선으로 서 있도록 지시하며 2개의 다이아몬드를 형성하였는데 이로써 경기장에는 무수한 삼각형이 그려지며 선수들에게는 수많은 패스 옵션이 주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뻥축구, 즉 킥앤러시 전술이 축구판을 지배했던 시기에 크루이프는 축구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3-4-3 포메이션을 탄생시키며 해당 포메이션은 아직까지도 이론상 가장 완벽한 포메이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에서 빌드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던 선수는 쿠만과 과르디올라. 두 선수 모두 당대 최고의 패스 능력을 뽐냈던 선수들로 쿠만은 양쪽 스토퍼보다도 낮은 위치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순환시켜줄 때 과르디올라는 3백 앞에서 공을 받아주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여주었습니다. 후방에서 차근차근 공을 앞으로 전개시킬 때 최전방 공격수인 라우드루프가 가짜 공격수로 활약하며 경기장 아래쪽으로 내려와주자 중원에서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요. 동료들 간의 짧은 거리를 유지하며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중원을 관통하는 빌드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빌드업 시 3백이 넓게 서주고 과르디올라가 앞에 위치한 3일 빌드업을 활용합니다. 쿠만과 과르디올라를 중심으로 패스가 돌고 이때 라우드루프가 경기장 중앙까지 내려와주며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형성합니다.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간결한 원터치 패스 콤비네이션으로 조금씩 상대의 진영으로 다 함께 전진하는 바르셀로나. 아래로 내려왔던 라우드루프는 다시 과감하게 전방으로 올라가주며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바르셀로나가 자랑했던 또 다른 빌드업 패턴은 쿠만과 과르디올라의 정확한 롱패스를 활용한 다이렉트한 전개 방식이었습니다. 롱패스를 중원으로 뿌리기도 하였지만 주로 측면에 넓게 벌려있는 윙어들을 찾았는데요. 윙어들이 서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뿌려주어 그들에게 수비수와의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가 하면 윙어들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침투 움직임을 가져갈 때 그들이 침투하는 공간으로 때려놓는 롱패스도 자주 시도하였습니다. 크루이프의 3-4-3 포메이션은 공격력을 극대화시킨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격 형태를 살펴보면 중앙에 상당히 많은 선수가 배치되어 있기에 측면이 다소 빈약한데요. 윙어들이 측면에 가깝게 붙어 있었던 이유는 측면을 통한 공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여 상대 수비라인의 간격을 벌려놓기 위해서였죠.
라우드루프가 경기장 아래로 내려와주며 공간을 창출해줄 때 윙어들은 상대 수비의 틈 사이로 과감하게 침투를 시도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라우드루프가 펄스9으로 활약하며 밑으로 내려와주자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크루이프가 해당 공간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메시가 정확한 스루 패스로 크루이프에게 패스를 뿌려주며 공격을 전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라우드루프와 바케로의 교차적인 움직임을 활용한 공격 전개였습니다. 서로에게 맞춰주는 똑똑한 움직임, 원터치로 서로 주고받는 2대1 패스를 활용하여 상대 수비에게 큰 혼란을 주었던 라우드루프와 바케로. 이 장면에서처럼 최전방 공격수인 라우드루프가 밑으로 내려와줄 때 오히려 메시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시와 라우드루프는 간결한 원터치 패스와 교차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진이 맨마킹을 제대로 못하도록 교환시킵니다. 결국에는 득점까지 이어지죠. 세 번째로는 윙어들을 활용한 공격 패턴입니다. 스토이치코프와 보이코에체아는 측면에 가깝게 붙어 있었지만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중앙지향적인 동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우드루프가 창출해준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가 하면 측면에서 패스를 받은 이후 과감한 드리블 돌파로 경기장 중앙으로 파고들어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주기도 하였죠. 그렇다고 해서 측면을 아예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 수비수와의 1대1 상황을 즐겼고 터치라인을 따라 돌파한 후 박스 안으로 날카로운 크로스나 컵백을 올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바르셀로나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 윙어가 터치라인에 가깝게 위치하며 공격의 넓이를 제공해주고 패스를 받았을 때 과감한 측면 돌파를 시도하며 박스 안에서 컵백 패스를 올려주는 공격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스토이치코프가 측면에서 공을 받은 이후 과감한 중앙 돌파를 통해 슈팅까지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쿠만의 킥력을 활용한 공격 패턴입니다. 쿠만은 수비수였지만 바르셀로나에서 6년간 활약하며 무려 102득점을 올렸는데요. 심지어 93-94 챔피언스리그에서는 8골을 터뜨리며 수비수가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 동료의 득점을 돕는가 하면 프리킥 전담 키커로 활약하며 말도 안 되는 프리킥 득점을 자주 성공시켰습니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시원시원한 중거리 슈팅을 자주 시도하였는데요. 엄청난 슈파울을 바탕으로 공격수 못지않은 득점력을 보여주었던 로날드 쿠만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떠올리면 압도적인 점유율과 짧은 패스로 라인을 천천히 끌어올려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는 공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축구가 떠오릅니다. 이러한 바르셀로나의 아이덴티티는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였죠. 어느 정도 동료들 간에 약속된 공격 패턴이 있는가 하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아름다우면서도 예술적인 패스 플레이도 있죠. 이 또한 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공격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크루이프의 3-4-3은 공격에 큰 비중을 둔 전술이었습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 양쪽 풀백까지 어느 정도 전진을 하면 사실상 후방에 머물러 있는 선수는 쿠만과 과르디올라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상대에게 자주 역습을 허용했는데요. 크루이프가 센터백 자원을 좌우 스토퍼로 배치하지 않고 풀백 자원인 바르후안과 페레르를 기용한 이유도 이들의 빠른 발과 넓은 커버 범위를 활용하여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바르셀로나의 수비진들은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강력한 수비를 펼치는 스타일의 선수들이 아니었기에 수비는 바르셀로나의 약점이었고 많은 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크루이프는 애초에 상대가 바르셀로나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상대 진영에서부터의 강력한 전방 압박을 주문하였는데요. 공격을 전개할 때 워낙 많은 선수들을 위로 올리고 선수들 간의 거리도 매우 촘촘했기에 공을 빼앗기면 즉시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공을 되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 전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크루이프의 3-4-3은 실축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전술로 많은 팀들이 따라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어떤 팀도 바르셀로나의 스타일을 흉내낼 수 없었죠. 이러한 점은 FC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사용해보았던 포메이션들 중 난이도가 꽤나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술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손에 익히고 난 후에는
유기적인 패스플레이와 점유 축구를 앞세워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 리그 4연패를 기록하였고 그 과정 또한 현대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받는 크루이프의 3-4-3 전술, 해당 전술을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